네, 안녕하십니까. 나무이해날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한미 간의 금리차하고 연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이제 상당히 크고 그 속도도 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한미 간의 금리의 영향을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폭이죠. 역전되거나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금리 평형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연준 금리 간의 그 차트인데요. 그 15년도부터 최근 것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경우, 정상적인 경우죠. 그리고 역전되는 경우, 다시 정상화됐었을 때 움직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8년 동안의 금리 움직임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정상화된 상태에다가 역전되고 비정상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상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역전될 경우에는 자국 내에 또는 미국 내에 어떤 그 통화 사이드에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흡수하거나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그 국면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정상화되고 높은 상태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미국 금리가 빠르게 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비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 그 자금 흐름이라고 할까요? 외환시장의 영향,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또 면밀히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자산 배분에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는 뭐 이 정책금리 말고도 뭐 국고채 금리나 회사채 금리나 수합 금리, 그 뭐 금리 수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합에 대한 레이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금리가 이제 수평으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수합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어떤 그 선행성에 대한 것들을 수합시장에서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여주는 이 세 개의 선들은 그 일정하게 정책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수합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정책금리는 수합시장에서는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의 선행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성 지표로서는 수합시장의 움직임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날 현재 우리나라는 1.5%, 미국 금리는 5월 5일 현재 1%로 우리나라 금리가 50bp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합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의미 있게 향후에 정책금리에 있어서 한미 간에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평형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 외환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선도 환율하고 현물 환율의 그 차를 현물 환율로 나눈 그 수합 레이트는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 간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들이 금리 평형 이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로 인해서 외환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수합 포인트인 수합 레이트 값 뜻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금리 평형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쉽게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더 높게 되면
금리가 더 높으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쵸? 그래서 선도 환율이 더 높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환율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그리고 한미 간에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양국 통화에 대한 어떤 수요에 있어서 균형이 되고, 그래서 현물이든 선도 환율이든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합 포인트가 프리미엄이든 디스카운트든 이런 것들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환시장이나 증시는 이제 보합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더 높게 되면 아마도 이것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로 인해서 현물 환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현물 환율이 높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금 이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이 한미 간의 금리 차로 인해서 예상될 수 있는 그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요 세 번째 국면이죠. 미국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인상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역전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국면별로 선도 환율하고 현물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됐었을 때,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는 미국 금리가 더 높을 때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 현물 환율이, 빨간색 선이 현물 환율이 더 높게 형성되는, 그래서 그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는 미국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달러 유출이 많은 거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물 환율에 대한 그 상승폭이 선도 환율보다 높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또 이렇게 역전되는 움직임이 또 있어서 그 외환시장에서는 미리 한미 간에 역전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는 한미 간에 금리를 쓸 때 외환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수합 포인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금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금리를 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그 어떤 수합 레이트 가지고 또 그 주식시장하고 증권시장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S라는 거는 통화 수합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을 다 반영한 게 CRS 레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CRS 레이트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주식시장 하락한 이벤트에 부응해서 CRS 레이트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코비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었을 때 CRS 시장에서는 금리가 또 급격히 빠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제 또 빠져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거의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에 대한 그 달러의 가치가 이 외부 샥에 의해서 자금 이탈이 있게 되면 원화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투자의 그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10가지 에셋에 대해서 이제 타겟팅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쪽에 이런 이벤트가 많았는데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체크하시게 되면 그 투자 비중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 10개 자산들에 대해서 ETF 베이스로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셔서 그 자산 배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따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